오늘 농민단체와 만난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농민단체 또는 농민들과 소통이 더 잦았던 장관을 하면 어떤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걸 제가 알아요. 지난 정부의 장관을 유임하는 것이 전체 국민통합이라는 흐름을 봐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란 그 과정에는 좀 관여 정도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동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될 것이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쭉 해줬거든요.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도 직접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취임 이제 첫날에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비추는 저 행보를 보면서 과거의 총리보다는 상당히 권한을 많이 갖는 실세 총리가 되겠구나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국무총리가 지금 김민석 총리 이외에도 사실은 현장 행보한 총리들은 많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런데 총리들이 대통령의 그런 권한, 사실 저 모습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않았겠죠. 김민석 총리가 알아서 저런 정치 행보를 하는 건데 이전의 총리들은 사실은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보다 내가 더 많이 언론에 나가고 내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했을 때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고려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한 반면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굉장히 도처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때부터 어려운 일도 많이 경험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서 힘든 때 같이 그 고비를 같이 넘겼던 동지의 감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현장 행보를 첫날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실세 총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민석 총리에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총리 임명 인준 과정에서 사실은 말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다 소명했다고 하고 억울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실망한 점도 있고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 딱 그 선에 머물러 있는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선은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유감 표명을 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의견 성명서 발표 내지는 뭐 기자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문회 때 나왔던 그런 의혹이나 실망감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송구함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총리로서 저렇게 적극적인 정치 행보, 정책 행보를 하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김민석 총리가 조금 절차를 지켰더라면 지금 오늘의 행보가 조금 더 많이 돋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행보 자체는 평가한다. 네. 예. 뭐 제가 볼 때 김민석 총리께서 좀 전에 민 의원님께서 이제 그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바로 임명장을 받고 하는 것하고 또 어차피 이제 예방을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들께 예방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또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더 진솔한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기대하고요. 오늘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평가해요. 갈등이 있는 곳에 총리가 가 있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총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르게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임이 결정이 되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단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임이 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면 빠르게 이 부분을 풀어내는 것,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내각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각이 구성이 된다면 아마 총리로서 김민석 총리의 그립감은 훨씬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제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사 원칙을 말씀하실 때 인사 늘공이라고 하는 직업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직의 의지에 맞춰서
이 그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민석 총리도 아마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이 농업 정책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장관이 현재 정부에서 유임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대통령의 약속은 그대로 이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앞으로 내각에서 갖게 될 내각 구성권이라든지 아니면 내각 장관들에 대한 통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해질 그런 경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첫 총리이기 때문에 어떤 총리의 역할을 구상하고 있을지가 궁금해서 후보자 시절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 여기에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하고 뭐 연배나 또는 학번이라는 것이 같지만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가깝게 당해서 일을 쭉 하면서 철학의 결을 같이 하고 경험을 쌓아와서 비교적 쿵하면 척하는 정도의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일을 하는 정도는 제가 알아서 최선을 다하면은 제 몫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대통령과 쿵 하면 척하는 정도 알아서 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권한이 지금 상당히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국정기획위가 현재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예산처로 보낸다. 또 기재부 안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역시도 총리실 산하로 보낸다. 또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둬서 각각의 수사기관들을 조율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의 총리보다는 제도적으로도 훨씬 권한이 세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예산 기능이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예산 기능이 총리실 아래로 가게 되면 정말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민석 총리가 정말 제대로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쿵하면 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혹시라도 강하게 잘못된 드라이브를 걸거나 아니면 민심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이라든지 정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역할도 총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해야 된다. 그렇죠. 직원을 해야죠. 기존에 있었던 총리들은 사실은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냥 방어하는 거죠. 정부 방어하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법안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인 일을 하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총리가 되고 대통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총리가 되느냐를 평가하는 한 관건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인사 제청권을 보는데요. 이제 그 총리에게 인사 제청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다 정하고 총리는 형식적인 인사 제청권만 했어요. 예. 아직까지 김민석 총리가 늦게 인준이 되는 바람에 인사 제청을 한 기회가 없었죠. 이미 지금 대통령께서 다 장관 후보자를 이제 지금 지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는 새롭게 지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어떤 인사권을 발휘할 것이냐를 본다면 김민석 총리가 정말 제대로 된 독립적인 총리의 기능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정말 정치적인 동지자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까지의 총리들과 비슷하게 그냥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총리가 되는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민 의원님 말씀에 거의 대체적으로 전 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책임 총리가 정말 될 것인가? 그동안
문민정부 이후로 많은 총리들께서 정말 책임 총리를 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도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정책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역량까지 함께 평가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는 뭐 굉장히 잘 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동안 김민석 후보 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손발을 맞춰온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특히 지난 이 12.3 비상계엄 이전과 또 이후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까지도 깊이 고민했던 사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잘 호흡을 맞출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가 실세 총리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서열 2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회 나온 게 아니죠. 국회의장을 만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대통령 다음에 서열 2위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에 제가 이렇게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 서열이 대통령이 있고 국가수반으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한 국무위원을 향해서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 야당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야당은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인준이 됐고 네. 취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까? 건의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오늘도 그러니까 일단 투표에 참여를 안 했고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국민의힘에서요? 해요. 네.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할 수 없을지라도 총리 인준 투표예요. 그러면 거기 표결에는 참여를 해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예방을 할 거고요. 당대표, 이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할 텐데, 뭐, 국민의힘에서 솔직히 반대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뭐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총리가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이런 의혹들, 아까 뭐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법안 처리하거나 이런 거에 국민의힘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국민의힘과 함께하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실세 총리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총리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과의 첫 만남 장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건의사항은 다음번에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